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책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철과 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료 중에서 우리가 기계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우리가 이제 철강 재료입니다. 철강 재료. 인류는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를 거쳐서 철이라는 이러한 금속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약 2000년 전부터 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료를 아직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류가 가장 기계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왜 아직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철이 아직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계 재료냐? 자, 그러면 철강의 성질을 보시면 철은 강합니다. 일단 강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쌉니다. 자,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가 풍부하게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가공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 재료, 그러니까 철광석에서 그 철을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쉽게 이렇게 철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가격이 싼데, 이 철이라고 하는 거는 매장량도 많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철을 제작하기도 쉽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자, 그리고 그 철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만들 때도 생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성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가공성이나 또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철보다 강한 재료는 우리가 다른 재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복합 재료나 이러한 것들은 철보다 강한 성질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러한 재료들은 우리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작하기가 비싸고 또 그 재료들도 비싸고, 그다음에 가공성이나 이런 것들도,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철만큼 이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료는 특수한 분야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어떤 강도를 내야 되는 분야에만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아직까지는 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철은 우리가 철은 원소 기호가 Fe인데, 이 철의 가장 철의 성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탄소의 함량이 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0.02% 이하인 이러한 철을 우리가 순수한 철이다, 그래서 순철이라고 하고, 순철은 무른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기계 부품이나 이런 데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차폐하는 이러한 차폐 장치로서는 사용되지만, 기계 재료로서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자, 여기에 탄소 함량이 0.02에서 2.0%인 이러한 탄소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철을 우리가 강 또는 탄소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은 요 강이, 탄소 함량이 0.02에서 2%인 요 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함량이 2.0에서 6.67% 정도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철을 우리가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 자, 그래서 탄소 함량이 왜 6.67까지입니까? 탄소 함량이 6.67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의 성질이 이렇게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우리가 기계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요 강과 주철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요 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변이나 자, 요 강은 우리가 주로 이제 아변은 이렇게 큰 롤러에 판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걸 이런 가공을 아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조는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어, 그 화로에다가 어떤 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달군 다음에 그거를 해머로 이렇게 때려서 우리가 낫이나 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공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아변이나 이러한 단조를 통해서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형태를 변환시키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재료를 잡아당겼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질, 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탄성. 그리고 그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힘을 가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형이 돼가지고 그 힘을 제거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료의 형태를 변형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을 소성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성 변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계 재료를 만드는 거고, 자, 탄소 함량이 2.0에서 6.67%인 이 주철은 강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소성 변형이 잘 되지 않아요. 변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녹여가지고 주형에다가 녹여가지고 어떤 우리 그 붕어빵처럼 그러한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어떤 형상의 제품을 만듭니다. 요걸 우리가 주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가공법을 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주물에 부어서 자, 주물을 어떠한 틀에 부어가지고 주형에 부어가지고 자, 이때 이제 주철이 녹은 물을 주물이라고 하고 그 틀을 주형이라고 하는데 주물을 주형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붕어빵처럼 어떤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주조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조에 의해서 우리가 주철은 주로 제품을 생산하고 강은 우리가 소성 변형에 의해서 소성 가공에 의해서 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이러한 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탄소가 철의 성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철 외에도 5가지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규소, 그 다음에 망간, 인, 황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철의 5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렇게 5가지가 들어있다. 그 중에서 가장 철의 성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탄소다. 그래서 탄소 함량에 따라서 자, 철의 성질이 아주 가장 많이 바뀝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의 함유량이 2.0에서 6.67%인 이러한 철을 우리가 주철이라고 하고, 자, 원래 이제 2.0에서 6.67%까지의 철을 주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탄소 함량이 2.0에서 4.5까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의 탄소 함량이 0.02에서 2.0까지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강이라고 한다. 강 또는 탄소강 이렇게 자,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철은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느냐? 자, 우리가 철을 생산하는 원료는 철광석이라는 돌멩이를 우리가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러한 철광석에는 자철광, 적철광, 갈철광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철분이 55에서 6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철광석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철광석을 용광로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철을 우리가 선철이라 그래요. 선철. 선철은 주로 이제 탄소 함량이 2.5에서 4.5% 정도 들어있는 이러한 선철을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철을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선철은 경도가 높고 취약하기 때문에 파쇄와 함께 우리가 용선로에서 용해 가지고 주철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때 용광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무게의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느냐 요거를 용광로의 크기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림 5에 보시면 용광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철광석하고 우리가 아까 석회석을 넣어서 이렇게 녹이면 거기에서 이제 선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1차적으로 나오는 선철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탄소 함량이 2.5에서 4.5니까 우리가 주철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철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약간 치성을 가진 이런 재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사용하는 강의 탄소강이나 강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자 여기에 제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선철을 가지고 강으로 만드는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제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용광로에서 생산된 선철 중에 탄소와 불순물을 산화시켜서 제거해 가지고 탄소 함유량을 0.02에서 2.0으로 감소시키는 제조법을 우리가 제강법을 우리가 이제 통해 가지고 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탄소 함량이 0.02에서 2.0이면 우리가 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철은 아까 2.5에서 4.5 정도까지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불순물을 산화시켜서 탄소 함량을 이렇게 줄입니다. 0.2에서 2.0으로 강에 우리가 해당하는 탄소 함량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제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제강법에는 우리가 평로를 통해 가지고 제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절로 제강법, 그 다음에 전기로 제강법, 그 다음에 도가니 제강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평로 제강법입니다. 평로 제강법은 가스 또는 중유를 원료로 해서 직사각형의 평로에 선철과 파쇄, 우리 스크랩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철 같은 거. 자, 고철에 배합물을 넣어 가지고 예열된 가스와 가스나 중유 같은 원료를 이제 가스를 사용하느냐, 중유를 사용하느냐. 이걸 사용해 가지고 공기를 보내어 용해시킴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대량의 제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이런 평로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평로의 크기는 우리가 한 번에 얼마만큼의 양을 녹일 수 있느냐, 요걸 우리가 이제 평로의 크기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절로 제강법입니다. 자, 용선을 뱃서머 절로라 부르는 가경식의 절로에 넣고 노 밑에 뚫어 놓은 많고 작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0.5에서 2.0 기압의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용선 중에 탄소와 황, 기타의 불순물을 산화시켜 가지고 산화 연소시켜서 강철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절로 제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로 제강법입니다. 자,
자, 전기로는 우리가 아크 방식은 노 내에 아크를 발생시키며 저항 방식은 노 내의 원료인 선철에 직접 전류를 통해서 그 저항열로 우리가 정렬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로는 온도가 높고 성분의 조절이 자유로우며 높은 순도의 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열강이나 기타 합금강처럼 우리가 순도가 높은 고품질의 이러한 강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가니 제강법입니다. 도가니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도가니 형태로 되어 있는 도가니에 우리가 선철을 넣고 우리가 선철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자, 도가니라고 하는 이러한 도가니에 우리가 선철을 넣어서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녹이는 방식이 우리가 도가니 제강법입니다. 자, 도가니에 제강 원료인 선철을 넣고 뚜껑을 꼭 덮은 상태로 불꽃이 직접 접촉되지 않고 녹이기 때문에 공기나 가스가 닿지 않아 원료의 소모나 침투가 없는 관계로 좋은 품질의 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 도가니 제강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강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2 강의 분류에서 우리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거는 자, 탄소가 얼만큼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철 그리고 강, 주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주로 이제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2% 이하인 철을 우리가 순철, 그 다음에 0.02에서 2.0까지 들어있는 이러한 철을 우리가 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철은 탄소 함량이 2.0에서 6.67%가 들어있는 이러한 철을 주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철은 우리가 전기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고 제조를 하고, 주로 이제 강은 아까 보셨던 네 가지 제강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제강로를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 자, 주철은 우리가 주로 이제 큐폴라라고 하는 큰 용광로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고, 자, 성질을 보시면 가공성이나 용접성은 순철은 연하고 우량하다. 순철은 아주 물릅니다. 재질 자체가 물러서 담금질도 잘 안 될 뿐더러 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강은 담금질이 잘 되고 용접이 잘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주철은 탄소가 많아서 담금질이나 용접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은 뭐 담금질, 합금을 하고 열 처리를 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철은 우리가 이러한 담금질이나 열 처리나 용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물 형태로 녹여 가지고 틀에 부어서 그 형상을 제작하는 이러한 주조 가공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철은 기계적 성질 면에서 봐보면 아주 연하기 때문에 연성이 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강은 강도와 경도가 순철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주철은 우리가 취성이라고 하는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도는 우리가 표면에 딱딱하고 이렇게 강한 경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러한 주철은 어떤 기계의 다이로 사용되든가 아니면 진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소를 시켜주는 성질이 있어서 어떤 기계의 다이로 사용된다든가 아니면 기계의 껍질 부분 하우징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그
부품을 이렇게 싸고 있는 하우징의 주로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실린더 블록이나 이런 데 주로 사용되는 게 요 주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순철은 불순물이 거의 없는 탄소 함량이 0.02% 이내인 철을 우리가 순철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뭐 구조물이나 이런 데는 연한 재료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공업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강이다. 그래서 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주철은 탄소 함량이 2.0에서 6.67% 함유가 되어 있는데 경도가 아주 높고 매짐이 크다. 요 매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치성, 잘 깨지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도가 높으면서 그러니까 유리같이 유리처럼 표면이 딱딱하고 단단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철은 주로 탄소 함량이 2.5에서 4.5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탄소강에 분류해 보시면 철은 아까 탄소강이 우리가 강을 우리가 탄소강 또는 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틸. 그래서 철의 탄소 함량이 0.02에서 2.0% 정도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가 강을 탄소강 또는 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탄소강에는 탄소 외에도 규소, 망간, 인, 황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탄소를 포함한 요 5가지 원소를 철의 5원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탄소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FEC 상태도에 대해서 FE3C 상태도에 대해서 철의 상태도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철에서는 공정 반응, 공석 반응, 포정 반응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석강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함량이 0.8%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공석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0.8%인 때, 그러니까 0.8%인 데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탄소강이죠. 탄소강에서 우리가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나오는 강을 우리가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8%의 폴라이트 조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탄소가 0.8%인데 0.8%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과공석강, 그래서 탄소 함량이 0.8%보다 더 높은 거를 우리가 과공석강,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공석강이라고 하고 0.8% 이하인 부분에서 나오는 강을 우리가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공석강은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석강이고, 0.8%가 넘어가는 요 탄소 함량이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조직은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요 공석강은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강을 우리가 제강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 킬드강과 림드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킬드강이라고 하는 거는 페로실리콜 알루미늄을 탈산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산소나 가스를 제거하고 우리가 진정시켜서 주영에 조용히 부어 응고시킨 것을 우리가 킬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탈산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 탈산시킨 것을 우리가 킬드강이라고 하고, 자, 림드강은 평로나 전로에 페로망간의 가벼운 탈산제를 이렇게 첨가해 가지고 불완전한 탈산을 한 이러한
강을 우리가 님드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탈산시킨 거는 킬드강, 그 다음에 불완전한 탈산을 시킨 거, 이거는 우리가 님드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 킬드강이라고 하는 거는 자, 킬드강과 님드강의 중간에 해당되는 이러한 강을 우리가 세미 킬드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탈산과 탈산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탈산이란 산화에 의해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조를 하기 전에 탈산제를 샘물에 첨가하여 용입되어 있는 산소나 질소를 화합시켜 산화분이나 슬래그로 만들어 제거하는 것이다. 주로 탈산제는 철강에는 페로말간이나 페로실리콘을 주로 사용하고 구리에는 인동이나 페로망간 등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33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치성입니다. 자, 치성에서는 우리가 크게 제일 중요한 게 청열치성과 적열치성입니다. 말 그대로 청열치성이라고 하는 거는 녹색, 청색으로 이렇게 치성이 되는 거, 청색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적색을 나타내는 치성, 이렇게 해서 청열치성, 적열치성이 있는데 청열치성은 우리가 녹색이죠. 녹색이니까 주로 이제 녹색은 우리가 색깔로 보면 낮은 온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열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보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연하고 끈기가 있으나 200도에서 300도 정도까지 가열하게 되면 오히려 단단해지면서 여리게 된다. 자, 여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깨지는 치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 치성이 돼서 이 온도에서 강이 청색으로 착색하는 온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열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열치성은 자 이보다 더 높은 온도, 강을 900에서 1000도씨 정도까지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여려지는 성질, 그러니까 잘 깨지는 성질이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자, 잘 깨지는 이러한 성질이 발생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은 황의 함유량이 많은 강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황은 우리가 철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자 5원소라 그랬는데 철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강의 조직입니다. 조직은 우리가 먼저 이제 페라이트 조직입니다. 자, 페라이트는 탄소를 고용한 알파 고용체이며 상온에서 강자성체이나 760도씨에서 자기 변태를 일으킨다. 자, 그 다음에 폴라이트입니다. 자, 폴라이트. 자, 폴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공석정이다. 자,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입니다. 시멘타이트는 자 우리가 FEC 상태도에서 가장 오른쪽에 해당되는 조직이고, 시멘타이트는 Fe3C의 탄화철입니다. 탄화철로서 우리가 금속관 화합물인데, 자, 요 시멘타이트는 우리가 제일 단단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 한계 이상으로 탄소가 고용되면 탄소와 철이 화합하여 탄화철이 된다. 이 탄화철 조직이 시멘타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FEC 상태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소강의 조직과 결정 구조를 보시면, 자, 순철 같은 경우에 맨 위에 알파철이 있는데, 알파철은 자 페라이트 조직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 BCC 조직, BCC 채심 입방 격자. 그 다음에 자 감마철은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서 FCC, 그러니까 면심 입방 격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델타 철은 자, 페라이트 조직인데 우리가 BCC 그러니까 최심 입방격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Fe3C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멘타이트 조직인데 자, 시멘타이트 조직인데 금속간 화합물로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우리가 Fe3C는 폴라이트 조직으로서 알파와 Fe3C의 기계적 혼합물이다. 자, 그다음에 감마 플러스 Fe3C는 레데뷸라이트로서 감마와 Fe3C의 기계적 혼합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광의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페라이트 조직과 폴라이트 조직, 그다음에 시멘타이트 조직이 있는데 자, 페라이트 조직은 인장 강도가 비교적 낮은 좀 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연신율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잘 늘어나느냐 요걸 우리가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연성이 얼만큼 있느냐 요걸 수치로 나타내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건데 이 수치가 높으면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수치가 낮으면 잘 안 늘어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넬 경도라고 하는 거는 브리넬 그 경도계로 이렇게 찍었을 때 경도값이 얼마냐 요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수치가 높으면 표면이 아주 단단해서 우리가 뭘 송곳이나 이런 어떤 금속으로 찍었을 때 거기에 기스가 안 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푹 들어가거나 이런 게 덜하다. 요걸 우리가 이제 경도라고 하는데 그 값이 높으면 경도값이 높은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페라이트 조직은 인장 강도는 비교적 중간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고 대신 잘 늘어나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페라이트 조직은 우리가 이제 그 순철 정도 이렇게 순철 조직이니까 연한 조직이죠. 그래서 경도값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쿡 찍었을 때 이게 푹 들어가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직은 우리가 최심 입방격자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자, 펄라이트는 요 페라이트보다 더 단단한 탄소 함량이 더 많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더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대신에 잘 안 늘어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브리넬 경도도 더 높죠. 그리고 알파와 Fe3C의 중간 정도의 순철과 시멘타이트, 취성과 연성의 중간 정도의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시멘타이트 탄소량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인장 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낮은 대신에 안 늘어나요. 연신율이 0이잖아요. 잘 안 늘어난 대신에 표면은 아주 단단합니다. 경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Fe3C 금속간 화합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금질 조직입니다. 당금질 조직은 강을 우리가 가열해 가지고 우리가 냉각시킬 때 이 냉각되는 속도에 따라서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지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빨리 급냉을 시키게 되면 단단한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단단한 조직, 그러니까 경도값이 이렇게 높은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대신에 그렇게 단단한 조직, 그러니까 경도값이 높은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런 조직은 잘 깨지는 취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을 당금질할 때 냉각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오스테나이트,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 투루스타이트, 그 다음에 솔바이트 이렇게 4개의 조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감마철의 0.7% 이하의 탄소를 고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조직인데 고탄소강을 매우 높은 온도에서 수중 급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마르텐사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혼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비교적 높은 이러한 강을 우리가 가열했다가 물에서 이렇게 냉각을 하면 빨리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순행을 시키면 수중에서 급냉을 시키면 얻어지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는 탄소강을 수중 물에서 급냉시켰을 때 금속의 중앙에 발생하는 조직이며 경도값이 아주 높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는 기름이나 더운 물에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 금속의 중앙부에 발생하며 알파철과 시멘타이트의 혼재 조직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가운 물에 이렇게 담가서 냉각시키는 것보다 기름이나 더운 물에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 냉각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게 이렇게 냉각이 됩니다. 이렇게 느리게 냉각이 되면 우리가 조직은 좀 더 덜 단단한 조직이 되는 거죠. 치성이 좀 덜 발생되는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름이나 물에서 냉각을 하면 더 느리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덜 단단한, 그러니까 마르텐사이트보다는 무르고 경도는 높지만 경도도 이제 마르텐사이트보다는 더 낮은, 그러니까 다른 일반 강에 비해서는 경도값이 높아지지만 마르텐사이트보다 무르고 경도도 약간 더 낮고,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보다 덜 치성인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조직이 우리가 트루스타이트다. 기름이나 물에서, 더운 물에서 이렇게 냉각하는 이러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자, 그 다음에 솔바이트입니다. 솔바이트는 기름 속에서 담금질할 때 또는 작은 강편을 공기 중에서 냉각할 때 나타나는데 알파철과 미세한 시멘타이트의 기계적 혼합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탄소강에 함유된 성분, 우리가 아까 5가지 원소가 있다 그랬죠. 자, 먼저 황입니다. 황은 적열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온 가공성을 불량하게 만든다. 그 외에도 인장강도나 연신율, 압력값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황은 불순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황의 함량을 줄여주는 게 철의 일반적인 성질을 더 좋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황의 우리가 나쁜 성질을 우리가 중화시켜 주는 게 망간이에요. 그래서 망간은 황과 결합해서 황의 피해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외에도 담금질성이 매우 좋아지고 강도나 경도, 인성을 증가시키고 연성은 감소시키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자, 규소입니다. 규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동성을 좋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철을 녹였을 때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유동성입니다. 자, 유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주조를 할 때는, 주조나 뭐 이러한 다이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게 녹았을 때 잘 흘러 들어가야 구석구석에 흘러가서 그 형상이나 이런 걸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녹여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유동성이 중요한데 이 유동성을 좋게 하는 성질이 이 규소의 성질이다. 자, 그 다음에 인입니다. 인은 우리가 편석을 일으키기 쉬워서 가공할 때 균일이 일어나기 쉽고 냉간치성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헤어클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자, 헤어클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금이 이렇게 클랙이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금속에 아주 우리가 철에 아주 안 좋은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특수강, 합금강인데 우리가 철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강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강도나 이런 걸 높여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철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다른 원소들하고 이렇게 혼합을 시키면, 자 이걸 우리가 합금이라 그러죠. 혼합을 시키면 그 원소들의 좋은 성질을 그 철이 그 자체를 이렇게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 원소들 뭐 이렇게 니켈이나 크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식이 안 되는, 녹이 슬지 않는 내식성이나 우리가 이런 내마모성 이러한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코발트나 텅스텐이나 몰리브덴이나 코발트나 바나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열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질들을 다 이렇게 철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 성질들을 철이 다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금을 해주면 우리가 철을 계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은 이러한 성질이 좋기 때문에 합금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철에 우리가 니켈을 함유시킨 니켈강을 보시면, 니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강성이나 인성, 열처리성을 좋게 하면서 또 내마멸성,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내부식성,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을 함유시켜서 이렇게 만든 강을 우리가 니켈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철에다가 Fe 에다가 니켈을 함유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강을 우리가 니켈강이라고 한다. 주로 이제 내부식성이나 내마매성을 좋게 해주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롬입니다. 크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도나 인장강도, 항복점을 증가시키고 내부식성과 내열성을 주로 높여주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식성을 가진, 우리가 스테인레스라고 들어보셨죠? 스테인레스 강에 들어가는 게 요 니켈하고 크롬을 우리가 주로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니켈 크롬 강입니다. 자, 니켈과 크롬을 이렇게 넣는데, 자 우리가 니켈과 크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식성, 그 다음에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 니켈은 크롬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니켈은 사용되는 데도 많고 가격 자체도 상당히 비싼 금속이에요. 그래서 주로 니켈만 이렇게 넣게 되면 그 합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니켈과 크롬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주로 이제 구조용 강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니켈과 크롬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요 니켈 크롬 강은 우리가 매우 강인하고 탄성 한도가 높고 당금질성이 좋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주로 이제 동력 전달 축이라든가 크랭크 축, 기어나 커넥팅 로드, 터빈의 베인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니켈 크롬이 우리가 이제 강인하게 만들고 우리가 내마모성도 좋고 부식도 안 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요 금속은 너무 고열에 이렇게 잘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버티는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니켈 크롬에 우리가 몰리브덴을 넣어주면 내열성까지 이렇게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은 아까 얘기한 이러한 강인하고 우리가 당금질성도 좋고 어떤 강도도 이렇게 좋지만, 거기에 내열성까지도 이렇게 올릴 때는 몰리브덴을 거기에 더 첨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 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은 상당히 비싼 금속입니다. 비교적 다른 금속에 비해서 비싼 금속이기 때문에 크롬과 몰리브덴만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용접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나 이런 걸로 가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내열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크랭크 축이나 조향 너클이나 그 다음에 볼트, 기어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용 합금입니다. 우리가 공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금속을 가공하기 위한 금속 재료죠. 그러니까 공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금속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공구용 합금강은 상당히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용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4개가 있는데, 자, 상온이나 고온에서 경도가 높아야 하고 내마모성이나 강인성이 커야 되고 열 처리와 제작이 쉬워야 하고 가격이 싸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공구용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구용 합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도, 강도, 그 다음에 인성,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탄소 함량이 높아야 우리가 강성이 높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크롬이나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을 이렇게 첨가하고 또 우리가 높은 온도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이제 몰리브덴이나 바나듐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금 공구강이 있는데 합금 공구강은 0.45에서 1.5%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러한 철에 당금질성과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크롬이나 텅스텐을 첨가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열간 금형용 공구강 해가지고 고속도강이 나오는데, 자, 고속도강은 열간 금형용 공구강, 그러니까 자, 열간 전단칼, 그 다음에 열간 압출공구, 단조형 공구, 다이캐스팅용 다이 등 고온 상태에서 사용되는 공구류는 고온 강도가 높고 열 변형에 강한 재료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바나듐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강은 절삭 공구강의 일종으로서 500에서 600도씨까지 가열하여도 뜨임에 의해서 연화되지 않고 또 고온에서도 경도가 감소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강은 탄소가 0.8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철에다가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를 첨가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경합금입니다. 초경합금. 자, 초경합금은 우리가 아주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초경합금은 우리가 이제 텅스텐이 85에서 95%를 이렇게 차지하는 이러한 합금인데, 탄소가 5에서 6%이고 티타늄 외에 코발트가 4에서 6%를 결합체로 첨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자, 이거는 아주 단단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분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분말을 프레스로 성형한 후에 고온에서 소결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초경합금의 특징은 뭐냐면 열 처리가 안 돼요. 열 처리가 안 되고 내마모성이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가 많은 것은 강인하지만 경도가 저하하는 특성이 있고, 소결합금이기 때문에 열이고 압축에는 강하지만 힘이나 인장력에는 약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강입니다. 스프링강은 규소 망간강과 그 다음에 규소 크롬을 이렇게 첨가한 이러한 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규소를 첨가하면 항복점이나 피로 한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스프링강에는 규소와
망간을 넣거나 아니면 규소와 크롬을 넣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 인바가 있는데 인바는 0.2% 이하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철에다가 니켈을 35에서 36% 정도 첨가하고 약 0.4%의 망간이 함유된 철합금을 우리가 인바라고 하는데, 인바의 특징은 뭐냐면 열평창 개수가 아주 작습니다. 자, 열평창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1도씨 올렸을 때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 얘가 얼만큼, 이 금속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요걸 우리가 나타내는 게 열평창 개수인데, 요게 작으면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변화되는 게 아주 작겠죠. 그러니까 어떤 계측기나 자나 이런 것들은 선평량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평장 개수가 12 곱하기 10의 6승 정도 이렇게 열평장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요 인바라고 하는 것은 선평장 개수가 1.2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강의 10분의 1 정도의 선평장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줄자라든가 표준자, 시계추 등의 주로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쾌삭강이라고 있는데, 자, 쾌삭강은 우리가 강에 황이나 망간이나 주로 이제 납 이런 것들을 첨가해 주면 절삭이 아주 잘 되는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러한 강을 우리가 쾌삭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테인리스 강은 녹이 슬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철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수분이나 물을 만나면 녹이 잘 쓴다는, 산화가 잘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금속 중에서 크롬이나 니켈은 부식이 잘 안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크롬이나 니켈을 함유시켜서 부식이 안 되게끔 만든 강을 우리가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이 슬지 않는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여기에 보시면 크롬 게 스테인레스 강하고, 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입니다. 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은 우리가 크롬과 니켈을 이렇게 함유시키는데, 자, 크롬이 18%, 니켈이 8%. 아까 어느 게 더 비싸다 그랬습니까? 니켈이 비싸죠. 그러면 니켈을 많이 못 넣으니까 니켈은 8% 넣고, 크롬은 니켈에 비해서 덜 비싸니까 크롬을 18%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롬 18, 니켈 8% 이렇게 넣어서 만든 강이 88 스테인레스 강이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은 연하고 가공성이 좋으며 내부식성이 우수하고 비자성, 철에 잘 안 붙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철. 자, 주철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의 탄소 함량이 2.0에서 6.8%, 6.67%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철을 우리가 주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철에 파철이나 다른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철이 주철이다. 주로 이제 탄소 함량은 2에서 6.67%가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주로 2.5에서 4.5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철의 특징은 뭐냐? 용융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다. 그러니까 녹여서 틀에 부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압축 강도는 크지만 인장 강도는 낮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단성이나 전연성이 적고 치성이 크다. 그러니까 변형이 잘 안 되고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찰 저항이 크고 값이 싸다. 녹이 잘 쓸지 않고 내마모성이 크다. 절삭성이 좋아서 가공은 가능하지만 용접은 잘 안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철의 종류는 우리가 보통 주철하고 고급 주철로 주로 나누는데, 보통 주철은 자, 우리가 탄소 함량이 2.8에서 3.8%의 규소나 망간, 인, 황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러한 주철, 주로 우리가 해주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철이 우리가 보통 주철입니다. 주로 이제 내연기관의 실린더라든가 피스톤 링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자, 고급 주철은 우리가 펄라이트 주철이 있는데, 펄라이트 주철은 우리가 강인하며 내마모성과 내열성, 내수성이 크고, 주로 이러한 그 펄라이트 주철은 실린더의 라이너 등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자, 실린더 내부에 우리가 내마모성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실린더 안쪽에 넣는 이러한 라이너를 주로 만드는데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구상흑연주철은 우리가 마그네슘을 첨가해서 흑연 모양의 구상화를 한 것을 우리가 구상흑연주철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강과 비슷한 강인한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주물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든가 아변용 롤러, 크랭크축, 실린더의 안쪽에 들어가는 라이너라든가 자동차용 부품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비철 금속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